왜 개발자를 시작하게 됐는지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개발 자체가 재밌고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할 때 그에 맞는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재미는 섭섭함으로 바뀝니다. 더욱이 아이가 생기거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현재의 연봉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죠. 블라인드에서 연봉을 검색해보면 천하제일 연봉대회가 펼쳐집니다. 연봉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보고 있자면 왠지 나만 적게 받는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 연봉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고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자 신입 연봉이 3,500으로 시작하네요. 3년 차에 4,200만 원이 됩니다. 10년 차입니다. 블라인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의 초봉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200으로 시작해서 6년간 8,500으로 올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초봉을 정리해 놓은 글들이 있어서 보자면 구글 코리아가 제일 많습니다. 네이버 초봉이 5,000 정도네요. 블라인드는 주로 연봉에 자신 있는 분들이 올리시는 건지 원티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단순히 계약 연봉뿐만 아니라 복지나 추가적으로 받는 스톡 옵션, 건강보험 같은 혜택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봉이 결정되는 원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이나 업계의 상황, 본인의 경쟁력 등이죠. 먼저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연봉을 올려주기 힘들겠죠. 당장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특수를 한번 경험했죠. 수요 증가로 인해 억대 연봉 개발자들이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토스의 경우에는 빠르게 채용하기 위해 사이닝 보너스 1억을 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경쟁력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경쟁력이라고 쓴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 궤적이 업계에서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으로 입사해 스타트업에 갔다가 대박을 치고 왔다면 고연봉일 수도 있고, 일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중소기업에서 이직 없이 회사의 상황에 맞게 받았다면 연봉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발자분은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했는데 이런 운영 경험이 필요한 회사에서 50% 이상 연봉 인상 제안을 받고 이직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다면 나의 경쟁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쟁력이란 결국 다른 회사에서 나를 원하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커리어가 그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회사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다른 회사에 지원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연봉 제한까지 받아본다면 내가 어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회사마다 다른 연봉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연봉 협상 시기에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협상에도 유리하겠죠. 보통 이직 시 최소 10%에서 15%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신입 기준으로만 생각해도 3천만 원이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은 협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내 경쟁력을 체크해 본 결과가 최소 300만 원 이상이라면 이직할 마음이 없더라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데 이력서 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된 업무일수록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에 업무가 끝날 때마다 성과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과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다뤄두었는데요. 평소에 정리해둔 성과가 있다면 그대로 바로 경력기술서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해보니 의외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입 이후 처음 이직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신입사원 때의 이력서를 그대로 업데이트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과가 부족하고 일을 단순 나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력기술서 작성 후 1차는 주변 지인에게, 2차는 심사 경험이 있는 사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알리기 부끄럽다면 바로 2차로 넘어가는 것도 좋겠죠. 첨삭 서비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서면 첨삭이 있습니다. 서면 첨삭은 경력기술서를 제출하면 첨삭을 한 버전의 파일을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방식이죠. 하지만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미팅으로 첨삭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첨삭 내용을 같이 보면서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첨삭의 경우 끝난 후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 끝나고 바로 정리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최근 연봉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고 평소에 무엇을 해두면 좋을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경력 기술서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코딩 세우였습니다.